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시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는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호남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와 인문학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변명 또는 핑계거리가 뭐였냐면은 호남 지역을 거대한 도시라고 본다면 하나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광주역 앞에 가면 장성이 두 개 있는데 호남 예향, 의향, 그 다음에 미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 있어서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의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향이라고 하면 의병들이 일어났던 곳, 그런 곳 말씀이시겠잖아요. 그렇다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군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관군이 여기서 전쟁을 치렀다고 한다면 의향이란 말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국군이라든지 옛날에 관군들이 여기서 적을 무찔렀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향이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은 민간군, 백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관군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것을 내 손으로 지키리라 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의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병들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못지않게 이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고려는 개성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나 이 호남은 그런 중앙정치의 무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의병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국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국난이. 그래서 그런 국난이 언제 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피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17세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흔히 말하는 왜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27년과 1636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시기에 국난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갔고요. 한양을 궁궐을 내팽개치고 내 목숨 살겠다고 의주로 도망을 쳤고요. 그다음 정묘호란 때는 후금의 사정상 평산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항복할 의사가 있다고 함으로 해서 강화도에서 연미정에서 형제의 관계를 맺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화도가 함락되어졌고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결국 한양의 궁궐을 떠나서 남한산성까지 도망을 갔지만 1637년 1월 30일 날 인조가 고두구배를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9번을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조나 인조가 궁궐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급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의 전란을 겪은 것은 틀림없지만 또 한 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24년입니다. 그것이. 자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궁궐을 떠난 것, 궁궐을 비운 첫 번째 케이스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남으로 해서 인조가 또 한 번 공주로 궁궐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호남에서는 의병을 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첫째는 기축옥사이고 두 번째는 외란의 전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금의 명나라 무순 공격이고 인조반정과 이활의 난, 그 다음에 호란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호남에 가지고 있는 의록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779년에 나온 고정원에 의해서 호남저리록은 뺐습니다. 이인자의 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뺐고 국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결국은 안방준 선생의 호남의록, 그 다음에 호남모의록, 광산거의록, 그 다음에 병자창의록 할 예정입니다. 기축옥사라고 하는 것이 158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호남의 살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안 죽도 앞에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진짜 반란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모함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589년에 10월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발단이 뭐냐면 황해도 관찰사 한준, 그 다음에 재령군수 박충간, 안학군수 이축, 신천군수 한은인 등이 전주 사람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안 죽도에서 역모를 깼습니다라고 고변을 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서인들이 동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권을 장악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의정 정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여립과 구천관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시민, 이혁기, 신립, 이순신 이런 장군들,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그리고 이탄계의 난을 평정했던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서산대사 휴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여립과 역모를 깼다고 해서 묘양산에 끌려가고 선조에게 직접 친국을 당합니다. 친국. 그 다음에 사명당 유정은 오대산에서 강릉부로 끌려가고 조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까지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뒤처리를 누가 맡았냐면 송강, 정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실마을 뒤에 시경정 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분이 문학인으로서는 뭐 대단한 우리가 기려야 될 그런 문학인이지만 정치인 송강은 좀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 기축옥사의 위관이라고 해서 임시재판장을 맡았어요. 근데 서인 중에서도 아주 강경파예요. 강경파. 그래서 결국은 가혹하게 다스림을 해서 동인들로부터 결과적으로는 동인백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여 걸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1000여 명이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쪽 호남 지방이 반역의 고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역의 고장. 호남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적이라도 이 호남 지역을 염두에 두면은 내 적군의 상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놔야 이 호남 지역의 위세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그만큼 위세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호남 살인들이 힘을 빼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1000여 명이나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풍선이 축소되어 버린 경험인 것입니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호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발언권이나 권리